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자유우파의 여전사, 김복형이가 이제 탄핵 기각을 이끈다. 이런 데 주제인데요. 제가 옛날에 재판관들을 한 명 한 명 심층 분석을 한 적이 있고, 그때 김복형을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판결을 보면 아주 이게 든든하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이진숙 위원장이 6명으로 심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 가처분을 했잖아요. 그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은 7명 넘어야 하는데 6명으로 심리할 수 있게 헌재법을 바꾸자. 지금 보면 7명이 넘어야 되잖아, 심리하기리. 이진숙은 가처분이 돼 있었고, 그때 7명을 6명으로 법을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동의를 했는데 유일하게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한 게 김복형이었다. 여기에 제가 단독 취재로 처음 이름을 깠습니다. 거기 그때 웬 6명이 이렇게 가자는데 김복형 원장이 당당하게 7명 체조력에 심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명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이런 게 제가 한번 그때 그게 김복형이었다. 이게 제가 단독 취재로 이름을 밝힌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만큼 이게 저는 소신과 강단이 있는 이런 게 판사입니다. 소신과 강단이 있는 참 이게 대단한 분이다. 요즘 이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어떻게 임용이 됐느냐. 이것도 이게 좀 여러 군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게 김복형입니다. 근데 그때 추천 비하인드 스토리, 추천 과정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아마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마음대로 추천한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후보 추천위원회. 그때 카이스트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있잖아, 이광형. 이분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거기에서 3명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3명을 추천한 거예요. 그 3명이 누구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추천한 3명이 누구냐? 첫째가 이제 지금 헌재 사무총장, 지금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제일 높죠. 헌재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있는 게 누굽니까? 김정원이죠. 김정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 오래 있었거든. 그래가 이 사람이 첫째 추천됐고요. 김정원. 이분에게 헌재에서 몇십 년 있었어요. 김정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 판사가 나가니까 그때 김복형이 들어올 때 이은혜라고 여성 재판관이 퇴임하고 이은혜 퇴임하고 후임하니까 여자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추천된 게 윤성은 부장판사입니다. 승리할 때 윤성은, 은혜 은자, 윤성은 부장판사. 이분이 여성 판사인데요. 이분에게 서울 출신이고 추천됐고요. 그 다음에 김복형이 3명이 추천된 거예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3명 김정원, 그 다음에 윤성은, 그 다음에 막내가 김복형이거든요. 김복형이가 이제 가장 막내예요. 3명 중에서는 막내라 이 말이에요. 가장 늦게 나이가 어리고요. 시험 등기 기수는 가장 낮아요. 근데 이 3명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김복형을 추천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때요, 김정원은 사상의 중도 좌파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사무총장한테 발언한 거 봤죠? 자기 낄 때 안 낄 때 발언하는 거 봤죠? 편파적인. 김정원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이거든. 지금 중도 좌파입니다. 좌파예요. 그 다음에 윤성은 부장판사, 그때 여성. 이분에게 경력이 김복형보다 좀 약합니다. 오히려 기수는 높아도 김복형이가 대단했던 겁니다. 김복형. 이분이 경력이 화려하고 소신이 대단했던 거예요. 경력만 보면요. 엄청납니다. 김복형. 이분이 거제도 출신 아닙니까? 원래. 거제도 출신이로, 근데 95년에 판사를요. 서울
지방법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성적이 탑이라 이 말이지. 다른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지방에서. 김정은 사무처장은 전주에서 시작하고 윤성호는 이제 대전에서 시작했는데 김복형이는 처음부터 서울지방법원의 엘리트로 근무하면서요. 그 다음에 대법원의 재판연구원도 2번이나 역임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제도 있을 때 막차를 타서 고법 부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의 연수도 2번이나 나가서 뛰어난 논문을 쓰고요. 경력만 보면 최고 엘리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는 좀 그래. 우파는 김영도도 그러고 정형식도 그러고 전부 경력만 보면 최고야. 좌파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추천하는데 우리 우파들은 전부 경력이 최고 엘리트 진짜 할 만한 사람들 추천하니까 이게 또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지. 불안하지. 왜? 투쟁력이 약하니까 불안하잖아. 좌파들은 그냥 무조건 탄핵 인용 이러잖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3명 중에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면서 경력도 뛰어났지만 또 우파, 자유우파 신념이 투철했다. 그게 노잖아요. 우리 청문회 할 때도 몇십 초 동안 말 안 한 거 건국 시점 이런 것도 노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김복형 이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할 때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는데 가장 자유파 재판관이었다. 이런 후문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도 흔쾌하게 했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런 강단 있는 원칙 있는 그다음에 무엇보다 실력이 탁월해요. 실력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고 제가 김복형 2024년에 처음 임명될 때부터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괜찮다.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근데 역시 기대에 져버리지 않습니다. 역시 기대에 져버리지 않고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4대4로 만들고요. 4대4. 그 다음에 이후에도 전부 다 검사 탄핵, 감사원의 탄핵부터 전부 이쪽으로 다 서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미선이하고요. 김복현은 격이 달라요. 이미선이는 진짜 지방부장에 까면 안 되는 사람이 온 거고요. 근데 정계선이는 그나마 까면, 법조계 경력만 보면 까면 돼요. 왜 그러냐면 서부법원장하고 수석회가 까면 돼요. 다만 정치 편향성이 너무 심한 게 문제지. 정계선이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미선이는 곧 퇴임할 건데요. 변수가 안 돼. 이거에 법조계 경력이나 짬밥으로 보면요. 더 낮아요. 이미선이가, 기수가 낮아. 최연소이 돼요. 이미선이 저는 아니라 봐요. 제가 보는 거는요. 지금 여성으로서는 정계성과 김복형이가 치열한 싸움 벌이고 저는 이래 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정영식과 문영배가 치열하게 좌장으로 싸울 거고요. 거기에 여성으로서 가장 싸우고 있는 거는 아마 정계선하고 김복형이가 가장 라이벌로 싸우고 있지 않나. 이미선이는 변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정정미도 지방 향판으로 안 됩니다. 정정미하고 이미선에게 까면 안 되고 목소리 약해요. 기수나. 결국 정계선과 김복형이가 가장 선두자고 여야, 이쪽에 좌우, 그 다음에 문영배하고 정영식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 중심을 왔다 갔다 좀 잡아준 게 김영두가 역할을 잘해야 돼요. 김영두 재판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오면요. 3명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김영두 재판관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3명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논리를 갖다 대야 되거든. 논리. 실력만 보면 김복형이가 정말 이게 대단한 실력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영식 주심이나 김영두 다 중요하죠. 조한창도 조한창이 국민의 주체니까 대세편에 설 거고요. 가장 큰 역할을 해줄 분이 김영두하고 김복형으로 보거든요. 주심은 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점에 가장 든든한 우리 여전사 헌법재판관은 김복형이다. 김복형.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4대4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현재까지 김복형에 대해서 수많은 탐문,
저 거제도에 제 누나도 몇십 년 살고 거제도 많이 알잖아요. 옛날 어릴 때부터 동문들, 대학 동문들, 선후배들 많이 추천해보고, 취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추천할 때 그 과정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고요. 해보니까 상당히 그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 김복형 재판관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본인이 버티면, 정영식, 조한창이 버티면 최소한 3편대 김영도까지 온다니까요. 버티면 됩니다. 절대 뭐 만장일치 인용이 국론통합이 이런 사기꾼 괴담 중에 괴담 이런 데 물론 안 늘어나겠죠. 재판관이 안 늘어날 거예요. 국민 여론이 딱 반반입니다. 국민 여론이 반반이고 광장에서는 우리 우파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4대4 기각이 유일한 정당한 결정이다. 이걸 더 잘할 겁니다. 김복경 재판관 더 잘할 겁니다. 이분이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이번에 뭐 8대0으로 기각되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각 8대0 바라지도 않아. 왜?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좌파도 50% 있으니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딱 4대4 하는 게 이게 가장 공정하고 더 근데 뭐 시비거리 없으려면 각하씩 이는 게 더 좋죠. 각하씩 이면 그냥 또 뭐 국회 의결 또 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 이래 보기 때문에 가장 왜 어떤 실제 판단에도 이게 혼란이 오니까 가장 바람직한 게 각하인데 뭐 각하하기에 너무 많이 변론이 진행됐다면 그러면 이게 4대4 기각이 가장 균형 잡힌 이게 국론 유일하게 누구나 승부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김영도 재판관과 김복경 재판관이 역할이 중요한데 김영도 재판관을 제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판결을 보면서 우리 자유파 여전사 김복경 재판관이 이렇게 경력이나 능력이 훌륭한 분이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절대 소신껏 흔들리지 않고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